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단기 토익 스피킹 강사 빅토리아 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제가 2015년 5월 10일 11시 반에 나왔던 시험 총평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각 유닛마다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점들이 어떤 것인지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 1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1에서는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미리미리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듯한 단어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Number 1, unfortunately 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Unfortunately 같은 경우에 우선 ly가 없다고 치고 ate로 끝나는 단어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시나요? 자, ate 바로 전에 있는 자음까지 끊습니다. 그래서 late, late, rate, date 이렇게 끊어주시고요. 카운트합니다. 하나, 둘. 그래서 두 음절 전으로 가셔서 여기에다가 강세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unfortunate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unfortunate. good. 자, 그리고 나서 읽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동사가 아닌 경우에, 명사나 형용사일 경우에는요 nate라고 읽지 않고 net라고 끊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unfortunately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So unfortunately가 아니라 unfortunately. 한번 읽어볼게요. unfortunately. 한 번 더. unfortunately. Very good. Next one 보시겠습니다. reached us, reached us, reached us 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reach에다가 ed가 붙었는데 reached 라고 읽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ached, 이렇게 vocal cord, 목 성대를 쓰지 않는 사운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reach, 여기 한번 손 대보세요. reach, 울리죠? 취, 울리면 안 돼요. 오케이, 하고 소리, 공기만 입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실 때도 성대 쓰지 않습니다. 드가 아니라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reached, reached 같이 읽어볼게요. reached. 한 번 더. reached. Very good. 그리고 나서 us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So reached us, reached us, reached us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reached us. 한 번 더. reached us. Very good. Next one. message, message, message. 자, message의 GE 같은 경우도요. E 하고 vocal cord 소리 울림 나면 안 됩니다. 손 한번 대보세요. message, message 해보세요. message 울리죠? 울리면 안 돼요. message, message. Very good.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요. 여기에 s가 붙으면 messages 하고 is 사운드가 나야 됩니다. 비슷한 단어로 토스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 advantage가 있습니다. advantage도 마찬가지로 advantage가 아니라 advantage. 반대로 s가 붙으면 advantages 하고 is 사운드 내주시면 됩니다. Next one, explanation, explanation. 얘는요, tion, 으로 끝나는 단어는 어디다 액센트 하나 전에다가 액센트 주시면 됩니다. explanation, dedication, relation 이렇게 액센트 주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explanation. 한 번 더. explanation. Very good. Next one. available, available, available. V 발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V 발음하실 때는요. F랑 비슷하게 입술 안쪽 깨무는데 F는 성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V는 V 하고 성대를 써주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available. 한 번 더. available. Good. 한글로 좀 비슷하게 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받아 적으시고요. available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Very good. Second question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key points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자, convenient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convenient 읽으실 때는요. convenient가 아니고요. convenient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convenient. 한 번 더. convenient. Very good. Next one.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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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액센트?
delivery입니다. Good. Next one. residence. residence. 이 단어 같은 경우 residence하고 z에다가 액센트 주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residence가 아니라 어디에다 액센트? residence. 한번 읽어볼까요? residence. 한 번 더. residence. Very good. receive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모음이 두 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receive 짧게 끊는 것이 아니라 receive 하고 eve 늘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receive 한 번 더 receive very good. percent 같은 경우 percent 아니라 percent 하고 cent에다가 액센트 주시고요. discount 같은 경우는 반대로 discount가 아니라 discount 하고 this에다가 액센트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discount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좀 꽤 있었어요. 그래서 discount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discount. 한 번 더. discount. Very good. Unit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Unit 2에서는 어떤 사진이 나왔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렵지 않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에 제가 살짝 드로잉을 보여드리자면 사진이 있었으면 왼쪽에 여러분이 회의실에서 볼 수 있는 긴 탁자의 일부분이 좀 보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잘려 나갔었고, 그다음에 there were two people, a man and a woman, sitting at the table. So, 남자와 여자 한 명씩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사진의 오른쪽에는 남자가 서서 전화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고요. 그다음에 배경에는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잔디밭과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쓰실 수 있는 표현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Conference room or meeting room 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Conference room, a meeting room, office까지는 아니었어요. 오피스를 나타내기에는 조금 부족했고요. 그래서 meeting room이나 conference room.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말을 하고 있다. 물론 sitting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쉽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A man and a woman are talking to each other. Talking to each other 하실 때 talking to each other인 거 잊지 마세요. Talking each other 이라고 실수하시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초급이든 중급이든 레벨 8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든 to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 man is talking on the phone. talking on the phone. 같이 해볼게요. talking on the phone. A man까지 읽어볼게요. A man is talking on the phone. 한 번 더. A man is talking on the phone. Very good. A man is talking on the phone 같이 간단한 표현이라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calling on the phone 안 되는 거 아시죠? calling on the phone 아닙니다. talking on the phone.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water bottles on the table. There are water bottles on the table. There are water bottles on the table. There are water bottles 하고 T 발음 사운드 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혀 굴리는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Next one. There is a grass field with many trees. 잔디밭이 있는데 이 잔디밭이 어때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이 있는 잔디밭이 있다. with 대신에 and라고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There is a grass field and many trees.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Unit 3로 넘어가 볼게요. 자, Unit 3에서는요. 이번 시험에서는 Unit 3도 그렇고 Unit 5에서도 그렇고 신유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험이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의 시험 다 신유형이 나오지 않고 예전 유형이 그대로 나왔는데요. 제가 새로 촬영하는 강좌라든지 혹은 여러분께 신유형 설명해드리는 OT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유형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오던 문제 플러스로 새로운 유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공부하셨던 내용이 절대로 막 필요 없는 내용이 된다거나 이러지 않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새로운 것만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닛 3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대략 설명 드릴게요. Traveling and getting directions. 여행하고 방향을 물어보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So, when was the last time you 동사 ed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when was the last time you 예를 들어서 you went to a park.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a park? When was the last time you traveled? 가 될 수도 있고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shopping?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비동사 나왔으니까 어떻게 한다? The last time I went to a park was는 어디에 맨 끝에다 붙여주시면 되죠. When was the last time I went to a park? The last time I traveled abroad. The last time I went shopping was yesterday, last week, last month. And how did you 동사가 나왔어요. How did you 동사. 자, how라는 질문이 나오면요. I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I 동사 by 동사 ing 혹은 through 명사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nd how did you? 예를 들어서 how did you go there? 이라고 질문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How did you go there? 그러면 I went there by taking the subway. 혹은 I went there through bus라고 하긴 약간 awkward 하지만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ow did you get the direction? 이라는 질문이 나왔다면 I got the direction by looking at the map 하실 수 있고요. 혹은 through the map 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쓰실 수 있고요. How do you 동사. 자, 아까 금방 봤던 질문이랑 유형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이 질문에서는 how did you 동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how did you go?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때 어떻게 된다? I went가 됩니다. 동사가 과거가 돼요. 그런데 how do you 동사라고 물어봤으면 과거가 되지 않고 그냥 I go there by 동사 ing라고 하시면 돼요. I go there by taking the subway. I know the direction by using the internet 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요.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aper map을 선호하니 navigation device를 선호하니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런 디테일한 문제 푸는 테크닉 같은 것들은 이제 위클리 강좌라든지 이렇게 문제풀이 강좌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 우선 여기에서는 paper map이 더 편할지 navigation device가 더 편할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Next one, Unit 4에서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았었고요. Unit 4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살펴보자면 When does the event start and where does it take place?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이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언제 이벤트가 시작하고 어디서 진행이 됩니까? 이건 여러분들 파트 4 공부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요. 뭐뭐 하지 않니? 라고 물어봤는데 Actually, no. He will do something else. 질문에서 그는 이걸 해. 그렇지 않아? 라고 물어보고 우리가 대답할 때는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는 다른 것을 해 라고 대답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람 will give an update about 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트 중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차트에 예를 들어 10시 lecture by 사람 이라든지 11시에 for example discussion by 사람 이렇게 나올 경우에 사람 will give a lecture 이라고 합니다. 사람 will give a lecture. discussion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사람 will lead a discussion. update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사람 will give an update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update는 give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part 5 보시겠습니다. 자, part 5는요. 어려운 질문 아니었습니다. 신유형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한 사람이 도움을 주세요. 제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Some employees will be unavailable during a very important workshop.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employee들이 워크숍에서 놓친 부분을 캐치업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이하는 과정은 또 위클리 강좌에서 보실 수 있고요.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중요한 미팅이나 중요한 워크숍을 빠져야 돼서 그 빠지는 부분을
내가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요. regarding business,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사실 비즈니스 대신에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regarding school, regarding academic success, regarding starting a new family, regarding moving, 이사하는 것, regarding shopping, 어떤 토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regarding business, would you ask your family members or someone with a similar experience for advice?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의 옵션을 고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family members한테 물어보겠니? 아니면 similar experience,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비즈니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답변 자체는 좀 straightforward해 보이죠. 둘 중에 약간 좀 더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말하기가 수월해 보이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이 시험의 난이도 설명해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험은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비기닝 레벨 학생분들에게는 어느 시험이든 다 어려우실 거고 또 이제 경험이 많은 학생분들에게는 조금 그래도 다른 어려웠던 시험들보다는 좀 더 쉬운 난이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유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더 익숙한 포맷의 시험이 나왔고요. 파트 5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창의적으로 바로바로 문제의 대답을 생각을 해내시면 문제에 뭐 트위스트가 있다든지 뭐 반전이 있거나 어려운 트리키한 내용이 있지는 않았고요. 파트 6 같은 경우에서도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강의 들었던 내용이나 평소에 생각했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knowledge를 가지고 스피킹을 해주시면, 논리적으로 스피킹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총평 보시고 이제 제가 그 오버 했던 질문들을 가지고 좀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시고요. 나라면 시험에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게시판에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시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